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광주의자들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 저희가 대통령 트렌드, 그다음에 관광 정치적, 이번에 네 번째 주제는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관광 문화 이대로 좋은가? 무슨 MBC 100분 토론 주제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 좋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한번 또 재발견을 해보고, 안 좋은 것들은 또 무엇이 좀 안 좋은 것인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겠죠. 이대로 좋은가.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관광문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또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곳은 서울 디지털 재단에 있는 서울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 기반 체감형 디지털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도 이 시센터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관광문화 이대로 좋은가,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관광주의자들의 큰 형님격이신 우리 김상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둘째 형, 제 입장에서입니다. 둘째 형님 같으신 우리 최창호 국장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네, 저도 또 이렇게 제가 오늘도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문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관광문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관광문화, 여행문화, 가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즐기고, 먹으면 어떤 걸 먹고, 보면 어떤 걸 보고, 어디서 자고, 이런 거를 문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문화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뤄볼 얘기는 좀 더 큰 범위의 관광 문화입니다. 여행 문화는 이제 관광 문화의 약간 더 미시적인 개념이고, 좀 더 거시적인 개념은 이제 관광 문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사님, 오늘 제가 지금 이제 관광 문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이제 주로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94.2%가 국내 여행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웃바운드의 참여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23년 기준으로 보면 2,200만 명의 국민들이 해외를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관광객을 이제 우리가 달리 말하면은 민간 외교관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민들은 소비의 한 형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쓰는 돈이 어떻게 하면 좀 아깝지 않고 우리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이제 여행 문화,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과 또 업계가 관광객을 맞아들이는 어떤 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이 좀 점검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일까 하는 것들을 좀 얘기했으면 합니다. 네. 자, 국장님. 예. 오늘 이제 이런 주제를 좀 다루게 됐는데, 예.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예정입니까? 저는 일단 문화라는 게 뭐냐. 네, 문화.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인간이 개개인이 살면서 전달된 게 모인 거고, 우리가 사회에 전달되는 거를 관습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은 거꾸로 얘기하죠.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거나 한 거 이제 관습이고, 개인에게 익숙한 거는 습관인데,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습관을 좀 한국말인가요? 이게 순 우리말인가요? 버릇이라고 그러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처럼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쨌든 사람에게 평생 가는 거고, 그런 게 모이면서 사회에는 관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습으로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또 후세가 그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점점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관광문화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객의 여행 문화도 좀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의 여행 문화, 현재 여행을 가서 쉽게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박사님 국내 많이 다니시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90년대 이후에 먼저 지금 시절을 얘기하기보다는
90년대부터의 어떤 그 나타난 현상, 우리 관광 그 여행 문화에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고 나서 호화 쇼핑, 예. 또 보신 관광, 곰 뭐 웅담이라든가 무슨 코브라 뭐 이런 것들 먹는 또 매춘 관광, 예. 또 그 관광지나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음주, 예. 고성방가, 또 공항 같은 데에 고스톱 펼쳐지고 이런 것들이 예. 90년대 내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가 예, 됐던 그렇죠. 해외여행의 어떤 형태였어요. 대부분이 패키지였고 90년대 후반 가서 이제 배낭여행들이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여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면 대개 이제 80년대부터 국내 여행도 이제 좀 그 시작을 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그 명지대학에서 일찍 퇴직을 하신 김정훈 교수하고 예전에 KTV에서 대담을 한 적도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 우리 그 김정훈 교수하고 우리의 그 국내 여행 문화를 뭐라 그러냐면 조폭적 휴가 문화라고 했어요. 왜 그럼 이런 조폭적 휴가를 가서 술 먹고 있는 대로 막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다가 돌아와서 그 출근해야 될 때 피곤해 죽는 이게 이제 조폭적 휴가 문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와서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은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 시간, 예. 또 아주 그 짧은 휴가,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많이 휴가가 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휴가가 거의 휴가라는 거 갔다 오기가 어려운 그런 예. 문화적인 사회 전반의 문화 같은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런 여행이라든가 휴가라든가에 대한 경험도 없고 예. 그래서 이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싸우고 그래서 피곤해서 돌아오는 이런 문화, 조폭적 휴가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90년대 말에 그 KBS의 앵커를 했던 박찬숙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시는데 이분하고 방송을 같이 하면서 다툰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욕을 좀 해달라는 걸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비판해달라. 해외여행 뭐 몇 번이나 뭐 나가보고 여행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초반엔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이제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뭐 좀 화를 내고 뭐 이랬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우리 여행 문화에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변명을 드리면 그 얘기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 저도 협회에 있으면서 2007년인가요? 그 KBS에서 맨날 그 베트남 가서 이렇게 배에 빨대 꽂아서 쓸개 이렇게 빨아먹는 거 가지고 많이 문제되고 또 갔다가 베트남 현지 당국에 걸려서 구금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파리 그 샹젤리제 거리 가서 명품을 싹쓸이하고 한국 관광객 왔다 가면 문 닫죠. 다 팔았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성장통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패키지가 인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40명, 50명. 그러다 보니 또 이게 서양이나 이런 데는 물건도 많이 안 갖다 놓거든요. 40명이 가서 한두 개만 사면 이미 100개거든요. 그러면 싹쓸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인원도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말씀하신 성장통이고 중요한 거는 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여행이든 뭐든 여가든 뭐 어떻게 뭐 여행을 가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가서 뭘 해라. 그냥 노동에 지쳐서 잠시 짬이 나니까 내일은 해서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뭐해? 술 먹고 놀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국내도 10년 전만 해도 그게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버스에서 춤추기, 술 먹고. 그게 교통사고 나면 대형사고 다시.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안내하고 절대 고속도로에서는 벨트 메고 앉아있어야 된다. 그 단속한다라고 저희도. 근데 요즘은. 지금도 그래요. 아니, 근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아니,
아예 없진 않겠네. 지금은요, 100%는 아닌데 여행사 사람들끼리 놀러 가면 그래요. 그래도 요즘 내가 그걸 봤어요 얼마 전에도. 버스 안에서 술 마시잖아. 자리에 앉아서 벨트 매고. 어쨌든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변하지는 않고. 예. 그리고 또 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서서히 쌓여가면서 예. 되는 건데 뭐 그런 걸 배워보지 못하는 음. 사람한테 갑자기 하라는 거는 뭐 네. 초등학생 보고 예. 대학 수능 풀어서 못 풀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같지 않나. 그래서 예. 이제는 이제 이런 것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된다. 예. 우리 세대는.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 세대는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행 문화라든가 여가 문화가 상당히 다르고 어쨌든 남한테 폐해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게 문화는 이런 거는 좀 교육도 같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에서는 지금의 요즘 현상은 조금 더 들여다볼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국내 여행을 했던 해외 여행을 했던 간에 각 부분의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에티켓이나 매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혹은 좋은 여행을 하기 위한 뭐 최소한의 어떤 예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짚어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비행기 안에서 되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좌석을 이제 뒤로 접치는. 네. 근데 뒤로 접히게 되면은 숨이 아, 막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단체 여행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들이 좀 얘기를 해서 네. 뒤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여전히 예를 들면 식사나 이런 것들도 혹은 출발하고 내릴 때에 의자를 세우고 테이블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여전히 계속 시비가 벌어지는 게 과음하는 문제라든가 또 승무원에 대한 신체 접촉이나 혹은 적절한 대우를 하지 않는 어떤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그런 점이고요. 제가 이제 숙박 이런 것들을 해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좀 놀라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중국 쪽에 이제 여행을 전에 남북관계 연구 때문에 자주 가다 보면은 방 안에 냉장고를 잠궈 놨더라고요. 왜 잠궈 놨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와서 김치를 넣어놓는데 그게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창피인가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참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고충이 있겠지만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도 그래요. 유럽이나 미주에 제가 이렇게 가끔 가서 아주 간단하게 무슨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냄새가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지죠. 국물 버리기 때도 자국 많이 납니다. 그럼요. 화장실에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공정여행 같은 데에서 중요한 게 숙박업소 같은 데에서 룸메이드들이 이 손목이나 이런 팔을 다친다는 거예요. 이 침구 정리 때문에. 그래서 이걸 최소한이라도 뭐 그렇게 원래대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아놔주고 수건도 한쪽에 이렇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호텔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최소한 따라주는 이런 매너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식당에서 한국에서 가져간 반찬 꺼내 먹기. 그거는 소주 꺼내 먹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당에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기네 술 꺼내 먹고 반찬 꺼내 먹고 이러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세상에 아직도 그런 거예요? 아니 비일비재해요. 아직도 그것도. 그런 게 아니라 가이드들이 뭐 꺼내서 드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봤어요. 이런 것들은 좀 없애야 된다. 또 개인 여행을 갔던 패키지 같은 데 종업원들 크게 부른다든가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재촉한다든가 또 음식을 먹고 이럴 때에 소리를 막 내고 하는 것들이 한국이나 일본은 좀 양해가 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뢰되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이 여전히 지금도 이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버스 같은 것들 현지에 이제 비행기 타거나 뭐 선박을 타고 갔을 때 현지에서 버스를 돌 때 자리 쟁탈 때문에
패키지 관광객들 간에 여러 가지 그 다툼이 있어요. 좋은 자리가 어디길래요? 아니 자기가 앉은 자리를 마치 자기 자리처럼 앞자리가 좋죠. 투어가 끝날 때까지 네. 앞자리 뭐 이런 선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동반 그룹 간의 어떤 네. 다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관광지 같은 데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 의복에 여러 가지 이 맞춰야 되는 예. 뭐 짧은 예. 옷을 예. 입는다든가 너무 노출 예. 옷을 안 입는다든가 이런 것들이나 또 아무에게나 이렇게 사진기나 휴대폰을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서 일어난 충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 업계 사람들의 애로기도 한데 예. 가이드들보다 더 공부를 했거나 다른 공부를 한 분들이 가이드의 해설 안내 중에 막 끼어든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그래요. 네, 그리고 뒤에 가서 뭐 또 가이드 엉터리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 진짜 많아요. 저는 그룹 여행에서는 이건 매너다.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 또 약간의 토론을 해볼 수 예. 있지만 진행 중에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예. 굉장히 매너가 아닌 거고 또 현지에 갔을 때 그 종교나 예. 국왕이라든가 이런 그 정치 체제 예. 이런 또 혹은 종교적인 그 행사 라마단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현지 문화에 대한 예. 어떤 그런 존중 문화 이런 것들 또 뭐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뭐 매너 지키는 거는 예. 어디 가나 국내나 외국이나 예.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 지키는 문제들 예.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문제다라는 걸 좀 예. 우선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일자리라도 좀 연결되는 게 예. 어젠가 뉴스 보니까 그게 나왔거든요. 문화예술 쪽에 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가 있겠죠. 예. 분들이 예산이 삭감당했다고 이제 예. 항의하는 예. 기자회견이나 시위를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문체부 같은 경우도 이 관광 아까 155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뭐 매년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나오는데 다 관광업계에서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약간 교육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직을 유수한 학생도 있는데 어쨌든 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가 알기로는 체육교사들 초등학교는 이제 체육교사가 한 선생님이 혼자 다 하는데 아무래도 체육은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교사가 가서 체육할 때 뭐 그런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준 경우도 있고 체대 출신들을 위해서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라면 관광을 전공한 학생들을 좀 교육부랑 얘기해서 뭐 중고등학교 때 입시 때문에 힘드니까 일단 네. 초등학교 때 좀 이런 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뭐 국제 매너라든가 뭐 국제 여행 여가 문화라든가 어쨌든 어떤 이름을 달더라도 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줄 좋지 않을까. 그 요즘에 이제 화두가 또 되는 것 중에 여행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관광에서 여행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 조금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영어의 어원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여행자는 트래블러라고 해서 트래베일이라는 것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대개 그 고통, 고뇌, 문제, 고생 이거에 대해서 과정적으로 중점을 두고 모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체험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합당하게 이제 맞는 말인데 투어리스트는 어원이 다릅니다. 투어라고 해서 이게 원을 그리고 빙빙 도는 그리고 그 조이풀한 즐거움을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광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그 저는 그 못마땅하긴 하지만 우리 여행의 수준이 관광객에서 여행자로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제가 그 되게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죠. 네, 제가 그냥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웃고는 지나갔는데 사실 이게 좀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그 하나 더 이제 이해하는 측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 엄소호 그 경기대 그 이제 명예 교수가 예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같이 근무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가 선진국의 관광 발전과 그 순서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그 파크 앤 리크루션 레저 부분이 먼저 발전을 하고 나서 국제 관광 부분으로 이렇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넘어가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전에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부터 다뤘습니다만은 5, 60년대부터 국제 관광 부분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90년대, 2000년대 가서야 겨우 국내 관광으로 이렇게 그 레저 레크레이션 부분으로 이렇게 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교육하였던 시기가 없었다. 없었죠. 발전 과정에 불행한 구조에 제가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우리 국민의 94.2%가 이제 국내 여행을 경험하고 예. 해외 여행의 경험은 한 23.2%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2,800만까지 나가고 그랬지만은 여전히 이제 해외여행 경험을 못 가진 사람이 70여 % 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어요. 예. 무대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간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그 쓰는 거로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 관광 수지의 적자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그 수지 문제의 적자를 갖고 따질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돈이 쓰여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생산적 발전으로 이어나가게 하는 게 우리 정책의 중요한 숙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수준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발전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연동될 수 있는 여행 문화로 우리가 끌고 나갈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면 가능할까요? 정책으로 마련이 됩니까 이게?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이게 출국 부담금하고 관련해서 예.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정부 부담금에는 그 여러 원칙 중에.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따로 얘기하면은 예.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출국 부담금을 내는 그 해외여행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그 많은 돈을 걷어갔으면서도 별로 해주는 게 해준 건 없는 없죠. 거예요. 여행 안전 부분에 외교부가 예, 예. 일부 좀 뭐 경보제를 예, 도입한다든가 또 그 문화부나 이런 데에서 조금 예. 리드해서 그 해외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그 예. 관리하는 거 외에 예. 실제로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여행객들이 좀 더 특히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결국 국내여행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관광 교육 당연히 예산을 썼어야 된다. 그 앞으로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계속 같은 얘기지만은 여가라든가 어쨌든 예전에 제가 주 6일 근무하다가 이제 5일 이제 한 20년 좀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됐고 또 지금 와서 이제 주 4일 4.5일 얘기 나오고 뭐 유럽 같은 데는 3.5일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일주일을 봤을 때 일하는 시간보다는 이제 일하는 시간은 어쨌든 점점 줄고 우리한테 나머지 시간, 여가 시간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솔직히 그냥 멍하니 뭐 시간 물론 뭐 그 시간 자체가 꼭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좀 더 이 시간 어떻게 활용하고 쓸지를 어떻게 보면은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그건 하죠. 뭐 시니어 여행대학인가 뭐 중앙에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게 뭐 나이 드신 분도 하지 마. 왜 10대, 20대, 30대는 그러네. 해줘야 되고요. 저 그러네.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60, 70대 시간 많으니까 그 사람들 물론 하시겠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고 네, 필요해요. 저는 나머지 세대들도 그러네. 그리고 10대는 애들, 10대들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 그런 그다음 그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니네 그러니까 여행 가서 매너도 배우고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여가를 활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배워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진짜 필요해요. 저도 몰랐는데 좋은 지적이신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그냥 예능제 한 요소로 소화되는 게 안타까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도권 내에서 여행 교육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국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 관광협회 중앙의 꿈꾸는 여행자 예. 60세 이상의 지금 사람들에게 예. 2018년도부터 예. 지금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그 청소년들에서는 이제 수학여행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사들이 예. 이 수학여행의 전후로 해서 여행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행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박사님? 뉴스 나온 거? 아, 그 보고서는 못 봤습니다. 되게 불만이래요. 네. 없어져야 될 거라고. 네. 수학여행이 선생들이 네. 불만족.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는 것에 대한 예, 예.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최종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교사들 입장에서는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네. 그리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 문제가 되면 다 이제 교사들이 끌어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이죠. 취지와는 전혀 다른 거죠. 네. 사실은 저는 수학여행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과목 내에서 아까 윤리가 됐던 예.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러한 글로벌 에티켓이나 매너라든가 또 혹은 여행이 주는 혜택. 뭐 최근에 제가 그 정신과 의사 문효한 의사가 쓴 그 여행하는 인간이라는 책에 예, 보니까 예, 이 여행이 주는 효과를 12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예, 예. 묶을 정도로 아주 대단하고 예. 실제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어쨌든 그런 거라든가 표토르 대제가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예. 어떤 동력을 했던 사람이 실제로 유럽에서의 18개월인가요? 예. 아마 이런 여행을 통해서 그런 모든 그랜드 디자인을 했다라든가 우리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하루키 같은 경우도 예. 여행하면서 글 쓰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나는 여행기를 이렇게 쓴다라는 예, 책을 예, 예. 쓸 정도로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여행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의 사례가 예. 너무 차고 넘칩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나 또 교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좀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라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게 조금 불만인 사항이 뭐냐면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언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고요. 시의원들이 어디 지역 저기 지방의 시의원들이 이제 뭐 무슨 기간 때 해외 연수 갔다라는 거 그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게 무슨 놀러 갔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관광 그거 일정이 포함되어 예, 저는 그거 약간 반대예요.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왜냐면 가서 둘러보는 거 그거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관광 일정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물론 그분들이 가서 막 과하게 막 밤에 막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믿고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계속 막 부정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언론에 나오는 게 저는 약간 반대예요. 그렇죠. 저는 이건 언론에서 예. 좀 정지가 필요하다고 예. 봐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은 예산이 적합하냐, 예. 투명하냐. 예, 그렇죠. 자기가 가족을 데리고 갔다든가 혹은 자기가 내야 될 돈을 안 냈다든가 이거는 문제가 되죠. 예. 근데 우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관광과 관련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예. 어디 있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든 지역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흐름을 이해하는 그럼요. 그런 장소를 그럼요. 본다라는 네. 차원에서 언론이 그걸 갖고 문제 그 그렇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네. 운영의 문제겠죠. 네. 그분들 보고서가 다 똑같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예, 예. 요 지금 잠깐 정리를 하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사실 이걸 관광 분야에 대한 교육을 교과서에 넣는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도 좀 이렇게 체계화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인식은 우리가 충분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교과 과목으로 별도 편성될 필요까지는 예, 그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과목 중에서 예. 도덕과 윤리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데에 정식적인 교육 체제로 들어가야 좀 된다는 들어가요. 거예요. 커리큘럼에. 왜냐하면 예. 저는 이게 대단한 문화자본이거든요. 예, 예. 국가적 문화자본. 예. 그러니까 여행을 잘한다라는 게 예. 얼마나 개인에게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지 그렇죠. 모릅니다. 예. 예를 들면은 국가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그렇죠.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학자들도 얘기를 하지만 관광객들도 관광지를 평가하지만 예. 지역이나 그 해당 국가에서도 관광객을 평가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레벨에 있느냐 하는 게 그게 대단히 그렇죠. 중요하다는 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교과 과목 내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예, 예. 이것을 우리 관광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예. 그러한 일들이 예, 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면은
저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러셀이 예.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예. 게을러야 창조적인 사고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바쁘면 뭘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차분하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그 여가 시간, 네. 남는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여행 가서는 우리가 이거를 네. 어떻게 보고 네. 뭐 어떻게 활용하고 이거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제가 보기에는 커서도 이게 제가 습관이 된다 그 생각해요. 항상 우리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민할 때 그랜드 투어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 1600년대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게 이제 그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그 한 200년 동안 가졌던 현상인데 이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귀족이나 이제 그 일부 그 부르주아 계급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을 3개월에서 4개월에서 8년 정도, 그러니까 평균으로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유럽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파리로 갔다가 예. 이탈리아로 가고 그리스나 그다음에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를 거치는데 대개 파리에서는 국제 예법과 언어를 배우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유적지와 고전 예술, 그 서양의 어떤 역사 같은 것들을 배우고 그 역사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에 가서 또 이렇게 배우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국가들을 보고 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그랜투어가 사실은 그날 처음에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규모가 한 명의 그 그랜투어 참여자에게 2명의 가정교사가 붙어요. 한 명의 경우에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 예, 예, 가정교사가 예, 있고, 한 명은 승마나 펜싱, 춤을 가르치는. 귀족이네요. 네. 귀족이나 이 네. 지주,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들. 이런 그것들이 있고, 하인과 통역은 별도예요. 예. 그래서 꽤 그 규모가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그랜드 투어를 통해서 역량 있는 지도자 계급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괴테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한 게 아니라 가정교사로 참여를 해갖고 이탈리아 기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놨다는 거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를 그 제국을 형성한 데에는 이런 그랜드 투어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된 역사적으로 예. 제가 다녔던 그 70년대, 80년대에는 이때에는 무전여행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무전여. 예. 근데 이제 무전여행이라고 해서 이게 거지여행은 아니에요. 예, 물론 최소한의 돈을 갖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이 숙소에 대해서는 텐트, 그리고 식사는 이 배 버너하고 그다음에 쌀하고 최소한의 뭐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그 여행을 통해서 6, 70년대에 자랐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의 산업화 세대예요. 그러네요, 또. 그럼요. 그래서 이 올바른 여행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떠오르는 생각이, 유럽,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이제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그 유럽 어떤 그 문화 관련한 역사적인 컨텐츠들이 유럽에서 많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럽에 이제 그런 거 이제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다음에 모차르트도 아버지가 그 일대를 돌면서 음악 여행을 시켰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신학 때는 가장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바울이요. 사도 바울. 그 일대, 지금 터키 쪽 그리스에서 선교여행을 3차례 떠나요. 이 3차례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이뤘던 게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획기적인 그 하나의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행, 뭐 그림 여행, 무슨 여행, 이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큰 작용을 했다. 다만 이제 제가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얘기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여행은 돈만 버리고 어떤 여행은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여행은 돈만 버리고 인생을 바꾼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생애 주기의 주요한 의뢰 그 통과 과정에 여행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졸업여행, 또 성인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여행. 그렇죠.
신혼여행, 신혼여행, 예. 또 퇴직여행 예. 이런 것들이 삶의 어떤 변화와 전환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예. 제가 몇 가지 여행자 등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유명한 사람들이 해놓은 걸 잠깐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니체는 이런 여행자 등급을 내렸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여행의 아주 도사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관광하는 여행자. 이건 뭐냐면은 그냥 훑어보는 이런 여행자. 두 번째 단계가 관찰하는 여행자. 주체적으로 주제를 갖고 보고 듣는 이런 여행자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체험하는 여행자. 우리 국장님이 평소에 얘기하신 디프한 투어리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가는 여행자. 네 번째가 체득하는 여행자. 자기 것으로 이렇게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여행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수를 생활하는 여행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들.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여행자의 등급이 있다.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등급도 있지만 관광객도 필요하지만 여행자도 필요합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행의 경험과 기술과 자기 성격과 자기 취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뭐보다 위에 있고 뭐는 틀리고 뭐는 맞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 맞게, 그러나 방향성을 갖고 점차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면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지 않겠어요? 네, 자, 이렇게 보면 그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오늘 이제 업계와 지역의 환대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자, 먼저 업계 환대 문화, 현재는 좀 어떻고, 문제점은 뭐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박사님. 네네. 이게 업계와 지역을 좀 구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통합해서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의 환대를 지나가는 지역민들의 환대를 기대하는 것은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예. 그럼 환대를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관광업소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관광지와 관광업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과 업종의 구분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의미는 거예요. 없죠. 예. 우선 제가 식당에서 먼저 느끼는 얘기 먼저 할게요. 제가 이 지방에 자주 다니다 보면은 뭘 메뉴를 시키려고 그러면 2인 이상 아니면 안 되고 3인 이상 아니면 안 돼요. 특히 울릉도. 네. 아니 울릉도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인 여행의 어떤 이런 확대, 예. 또 이것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컴플레인과 장애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옛날에 문제가 됐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화장실. 예. 식당 화장실. 예. 그래, 어떤 위생 문제. 그리고 두루마지 휴지 내놓는 거. 예. 이거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예. 근데 여전히 일부에서는 있고, 그리고 음식 재활용 문제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제가 아직도 확신이. 예.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점검이 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관광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하다는 게 식당이 아침에 열리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국내 여행지가 됐던 나중에 국제 외국인을 받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이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 문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식당 아침 문제요. 제가 2주 전에 호주 멜버른 다녀왔거든요. 와, 저 몰랐는데요. 가서 알았는데요. 새벽 6시부터 브런치 카페가 문을 다 열어요. 새벽 6시부터. 와, 물론 여기에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부지런하잖아요.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 많이 와요. 이거 식당 아침에 문 여는 식당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에선 치명적이에요. 네, 정책적인 걸 떠나서 이거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건 약간 지금 그때 저도 예전에 한식의 세계화 때도 아마 지금 약간 얘기를 드렸는데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일단 위생 문제는 그게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일본에 가든 한국에서 가든 일식을 파는 식당 가면 어떻습니까? 주방장이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죠. 그리고 이렇게 각자 쟁반에 음식을 줍니다. 한국에서 똑같습니다. 일본 음식을 시키면. 근데 이미지가 깔끔하죠. 그리고 항상 젓가락이나 이런 거는 봉투에 넣어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한식도 예. 많이 바뀌었지만 좀 비싼 데 큰 하면 그렇게 데는 주죠. 그렇죠. 근데 예. 보통은 아시다시피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옷 입고 여기 예. 열어서 들어. 뭐 주방장님도 이렇게 뭐 모자 안 쓰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그건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서양사람 똑같이 느낄 겁니다. 아, 일본 음식은 되게 뭔가 깔끔하다. 일단 보기 깔끔하면 당연히 위생적으로도 그게 뭐 현미경을 안 보더라도 뭐 보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깨끗하고 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한식도 좀 약간 접근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로 지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뭐 관광객이나 뭐 외지인들 오는 예. 식당들한테 그런 부분들, 뭐 네. 아까 숟가락 젓가락도 이제 예. 개별공개로 그런 거를 지원해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 예. 이미지를 좀 바꿔주는 게 제가 보기에 예. 원론적으로는 필요하지 맞는 말씀이고 저 동의는 하는데, 근데 저는 자꾸 이제 제 안에서도 의견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문화는 어느 정도는 좀 수긍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동남아 조금 문을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간혹 가다 보면 노천에서 이렇게 막 보면 좀 위생상 조금 꺼리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 문화니까 그냥 그러냐고 하듯이, 그러니까 저도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안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문화를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면? 뭐 노천이야 그럴 수 있죠. 예. 아무튼 그런 의견 충돌이 됩니다. 그 문화가 이제 그 지켜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문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중국이나 홍콩 같은 데 가더라도 최근에 이제 현상들은 완전히 그 식기나 이 도구들을 별도 포장해서 손님들이 앉으면 식당에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줘서 그거를 이렇게 씻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로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얼마든지 이제 그 변화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이제 많이 그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만은 수저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저 휴지 싸가지고 이렇게 놓는 어떤 이런 문화도 사실은 그 수저나 젓가락 그 받침대 같은 것들을 조금 뭐 종이로 수 만들거나 있죠. 예. 아니면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예. 걸로 쓰게 된다면은 예. 그런 것들도 훨씬 위생상 그 안전해질 수 있다는 예. 거죠. 결국 이 얘기도 오늘 요 주제에 처음 언급했던 부분과 사실 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이제 연초까지 그 일본의 홋카이도에 가서 이제 여행을 했는데 거기 가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버스를 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이 원래 제가 저읍인데 예. 한 그 솔 정도로 예. 안녕하세요 예. 인사를 하고 가니까 단체로 가셨습니까? 예, 그룹 일행들이 투어, 있어서. 네, 그룹 투어를 갔는데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저보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인자하게 생겼다는 등 뭐 사람 굉장히 그 점잖은 분 같다는 등 의도적으로 일부러 해보신 거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해봤던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그 어떤 피드백이 옵니까? 평가가 돌아오고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먼저 양보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침 못 못 빼는. 빼는다. 저는 그런 걸 못하거든요. 해주면 예. 제가 이제 숙박 문제를 조금 다뤄볼게요. 숙박이 이제 우선 우리가 호텔이 있고 이제 준 호텔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무인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관광객들에게 이용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침구예요. 침구.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그게 아마 이제 개인 그 사업장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규모에 있는 데에는 일정한 지역별로 세탁소라든가 이런 네. 데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그 시트를 이용하고 그 시트를 그 린넨을 이렇게 싼 값에 양이 많은 만큼 싼 값에 하는 이런 구조를 지역별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그냥 한 진짜 업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업체.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마는데 네. 이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각이 발생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베개를 갖고 다니는 사람 아까 소개했던 김신혜 박사 같은 경우는 베개는 갖고 다닌대요. 저는 컵 갖고 다녀요. 담요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컵 네. 무조건 컵. 이불 위에 요 위에 깔고 덮고 하는 것들을 갖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구의 위생 부분은 반드시 좀 제가 볼 때는 해결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피크 시즌에 바가지 문제가 숙박에서 많이 걸리죠.
그래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보이콧 같은 게 이제 일정하게 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이 숙박의 바가지 문제를 관리가 이제 그 예전에 강릉이나 이런 데가 아주 그때도 보이콧 당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꾸준히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하고, 역시 이제 제가 볼 때 숙박에서 두 가지 정도, 뭐 이건 중요하기보다는 좀 더 그 일반적으로 호텔이 아닌 데가 좀 갖춰줄지만 두 가지가, 하나가 간단한 아침 식사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토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데가 이제 많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 커피하고 토스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좀 더 그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주변 관광 연계 정보가 약하죠. 모아지는 게,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그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데스크 같은 것들을 그 마련을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주고 또 이렇게 협조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숙박에서 상당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또 숙박은 봅니다. 약간은 뭐 업계 쪽에서 이제 약간 몇 명만이 뭐 한번 이게 이제 그쵸, 이게 성비수기 이게 요일별로도 큰 거죠, 편차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린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일정 정도 이렇게 뭐 해줘야 유지가 되는데, 그 주말에는 꽉 차요. 근데 나머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잘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결론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도 지금 그게 이제 아까 문제고. 그렇지. 바가지 문제도 마시죠. 제일 뜨거울 때가 8월 초지 않습니까? 그때가 보면은 공장들이 다시니까 다시는데 대기업. 7말 8초. 또 하나는 학원이십니다. 그렇지. 바베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핵심은 학원이 쉬느냐 안 쉬느냐예요. 왜? 그럼 학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 못 움직입니다. 그때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또 교육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분산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요가 좀 몰리다 보면 어쩔 수 없고, 몰리면 이게 업계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적으로 솔직하게 10명을 받는 것보다는 적정한 요금으로 100명을 받는 게 더 훨씬 이득인데, 이게 너무 수요가 몰리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을 뽑으려니 그 기간에는 이렇게 받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말씀 장기적으로는 이게 휴가 문화랑도 마찬가지고, 휴가 기간도 마찬가지고, 좀 휴가도 좀 장기간 가면서 좀 집중이 분산되는. 그러니까 휴가를 또 장기간 가면 마시겠지만, 장점이 호텔도 일주일 예약하는 것보다 2주 예약하면 더 객단가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그리고 호텔 입장에서도 주인 입장에서도 단가는 낮아지지만 2주 동안 방을 팔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까 휴가 문화도 그렇고 좀 이게 휴가도 분산되면서 가야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근데 그 가격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그 컨벤션 시설 때문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컨벤션이나 엑시비션이 있으면은 호텔 값이 올라요. 그렇죠. 그 뭐 우리가 영국이나 이런 데 가도 이쪽에 담배값하고 저쪽 담배값이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인정해. 이건 인정. 지금 그 국장님 표현하신 뭐 그 하이시즌에 일부 더 받아야 된다. 지금 동의해요. 근데 우리가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주말 요금, 성수기 요금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비수기와 그 뭐 주중 이거를 구별하잖아요. 이미. 지금 바가지는 그거를 넘어서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체계는 갖자. 그러니까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하고 주말과 주중의 가격을 구분하되, 그거를 뛰어넘는 그것을 우리가 바가지라고 이해하는 거지, 그런 차이를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볼 때는 그 친절 문제, 그 스마일, 아까 제가 좀 미소를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장착하는 문제는 대단히 필요하다. 특히 제가 이제 우리 그 근무할 때 우리 그 연구원들 박사들한테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의 자부심을 불친절과 투명함으로 표현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방지게 하고 불친절하면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특히 저도 그게 기자들이 특히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좀 내려놓는 전반적인 문화가 필요하고, 업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아까 이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만 제가 업계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요새 JS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JS요? 아니요. 그 편의점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 업계에서도 많이 써요. 진상 찍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매너, 에티켓, 팀워크를 깨는 어떤 여행객들에게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역으로 또 그 상당히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업계의 문화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거 좀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 예, 어떤 제가 20년 전에도 그 호주나 이런 데 가면은 예. 정부에서 시장에 대한 통계 발표를 하면은 예. 관련된 사장들이 무지무지하게 옵니다. 어. 뭐가 불만족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예. 뭐가 만족했던 요소인지, 이것들을 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매번 변하거든요. 예. 이런 트렌드 읽기나 이런 것들을 제발 일정한 시기에 있었던 경험, 성공 경험을 갖고 이렇게 재단하지 말고. 예, 그 자기 확신에 예, 빠지지 예, 말고 그런 변화, 공부하는 네, 네, 어떤 네. 이런 경영자, 맞아요. 공부하는 맞아요. 업계 이런 것들을 제가 꼭 맞아요, 강조하고 맞아요. 싶어요. 내가 해봐서 하는 데죠. 이거 네. 고쳐야 돼요. 제가 내가 해봐서 하는데. 큰 기업에서도 예, 예. 그런 것들 많이 벽을 예. 느끼거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꼭 뭐 학위 과정이 아니었더라도 제가 끊임없이 예.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예. 이해하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하는 분위기로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업계와 지역의 환대 문화가 뭐 나빴던 점도 있었고, 지금 그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정책적으로, 가능하겠냐? 가능하다면, 뭐 어떤 식으로 좀 가능하겠냐? 뭐 지련이 꼭 안 돼도 좋으니까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정책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여행사 얘기 먼저 할게요. 예. 여행사가 이용되는 이유. 예. 뭐 최근에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러지만은 5가지 관광객보다 우위에 있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 이용한다고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현지에 대한 정보, 두 번째가 언어, 세 번째가 가격 협상력의 예.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인적 어떤 대행 서비스, 예. 그리고 5번째가 안전, 예. 이런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와 언어와 가격 부분이 깨지고 있어요. 정보, 개인- 언어, 가격. 그렇죠. 그렇죠. 개인의 능력들이 늘어나고 그렇죠. 또 혹은 언어 같은 경우에 그렇죠. 통역기까지 지금 통역 예, 앱들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여행사가 우위에 있는 요소들이 없어져가요. 그렇죠. 두 가지 남아요. 하나가 뭐냐면은 안전. 예. 이건 단체 여행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예. 두 번째가 인적 대행 서비스 부분이에요. 예. 이게 바로 친절 부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예약, 예. 탐색, 지불 이런 거를 예. 해주는 우위거든요. 그래서 예. 이 두 개가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절한 어떤 문화를 유지하는 게 예. 얼마나 중요한가. 예. 가이드 한 명에 따라서 그 만족도와 그렇죠. 재이용률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예.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 문제. 예. 그래서 그 청소년들 학교에서의 예. 교육, 예. 또 대학에서의 교양 과목에 포함하는 것, 그리고 직장인들이 가족여행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교육, 그리고 이런 시니어들을 위한 어떤 교육, 우리의 노령화를 대비한 이것과, 그 다음에 저는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실패했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방문의 해라든가 혹은 그 월드컵 경기라든가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네. 환대의 인프라를 확충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부산 엑스포? 엑스포를 실패했지만 실패했고, 예. 정부가 계속해서 이러한 그 이벤트들을 유치해 와야 노력. 된다. 아, 예.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K-스마일 아까 우리가 예. 얘기했던 이 예.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반드시 우리 예. 그 현 정부에서 예. 다시 되살리고 예. 오히려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예. 우리 사회에 가서 이게 발전이 되면은 우리 사회가 예. 굉장히 그 정중하고 예.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가 성원들에게 우호적인 이런 문화적 자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아, 네,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했지? 역시 박사님은 박사님이세요. 국장님, 또 버금가는 좋은 말씀. 예. 네. 우리 그 환대가 영어로 이제 보통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데 병원도 이게 어원이 같거든요. 그렇죠. 호스피탈. 네. 그 병원에 이제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업계는 이제 마음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또 이렇게 연관이 되네. 그래서 좀 여행 가서 많이 좀 힘들 때 보통 여행, 그러니까 물론 즐거워서 여행 가시는 분도 있고 관광하시는 분도 있고 주옥 같다. 네. 약간 좀 쉬고 싶거나 네. 뭐 그래서 보통 여행 갔다 와서 좀 마음을 다스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광업계 계신 분들이 우리는 네. 의사는 아니지만 네. 좀 마음에. 병원과 같이 물론 네. 병원 간 의사들 네. 되게 불친절합니다. 아니, 그래도 갑니다. 친절하셔. 왜? 몸이 아프니까 내가 친절하셔. 나아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는 마음이 아프신 분들 표시는 안 나요. 하지만 우리 업계가 좀 더 이렇게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은 두 가지거든요. 정말 기분이 좋아서 가시는 분 있고 네. 안 좋아서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평범해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도 대부분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임하기는 즐거운 하지. 마음으로 가거나 아니면 네. 아주 약간 그러니까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가시는 털어버리고 분에 뭐 이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분 좋으신 분도 더 좋게 해야 되고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기분을 좀 네. 반전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좀 마인드나 생각을 갖고 뭐 고객들을 대하면 좀 업계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의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1시간씩 초등학교 때도 뭐 일주일에 1시간씩 중고등학교 때도 1시간씩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그러니까 수학여행도 이런 것들도 좀 문체부가 많이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좀 제가 보기 기금을 그런 데 쓰는 것도 괜찮다고. 네, 그렇죠. 청소년들이 해외로 가서도 뭐 며칠 동안 가서 경험해보고 하는 것들. 실제 시흥시가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시흥시가 시흥, 경기도 시흥. 시 예산을 가지고 해외로 보내줘요. 팀을 선발해서 20명씩 오. 중고등학생들. 근데 가기 전에 공부를 엄청 시켜요. 오. 하와이 가면 하와이 가서 뭐뭐뭐를 공부해갖고 와서 그걸 발표하게 합니다. PT를 붙여서 뽑힌 팀 10팀을 예를 들어서 보내주는 식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갔다 와서 진짜 또 보고서 쓰고 정말 여행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래서 저는 이거 시가 그걸 제가 알기로 10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좋은 사례다.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된 네. 거구나. 시장이 그게 그걸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시가 봤을 때도 이건 필요하다. 인재 청소년들한테 양상. 예 글로벌 여기 시각을 익혀주고 뭐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 세계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걸 갖다 와라. 근데 그냥 가기 전에 공부해라. 그리고 그걸 PT 시켜서 PT 하면서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든 안 가든 또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갔다고 또 발표회도 하고 그런 입장은 상당히 좋은 사례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전국의 시 자체가 그냥 학생들 돈 줘서 여행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보내주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그렇죠. 않을까. 예. 관광문화 이대로 좋은가? 의외로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 너무 많이 나와서 아주 재밌는 얘기 들었고 재밌다기보다 아주 유용한 대책들.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해법을 드리지는 않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해법을 좀 많이 드리게 되는 수준 높은 토론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고생해 주신 우리 김상태 박사님, 최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 저희 화면 보시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